1912년 4월 15일 새벽,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는 단순히 한 척의 배만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기술의 오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인간의 선택이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참사의 본질은 얼음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처럼 반복된 이야기를 넘어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봉인되어 왔던 생존자들의 말과 그 이면을 재조명합니다. 구조선의 움직임, 탈출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조작 의혹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부. 침몰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타이타닉은 출항 전부터 침몰하지 않는 배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승객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원과 책임자들조차 그 신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빙산과 충돌한 직후 많은 승객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초기 안내가 지나치게 차분했고 심지어 산책을 권유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지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배 아래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지만 갑판 위의 질서는 여전히 안전한 항해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등장합니다. 경고를 솔직하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패닉을 우려해 사실을 완화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선택된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수백 명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2부. 구조선은 충분했는가? 타이타닉의 구명정수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톤수에 맞춰진 시대착오적 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 구명정 상당수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배가 정말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구명정을 가득 채우면 위험하다는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셋째,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각 구역마다 판단이 달랐고 그 차이는 곧 생존 확률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구명정은 여유롭게 내려갔고 어떤 구명정은 절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존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기억을 말합니다. 자리가 있었지만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공간이 아니라 결정이 부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부. 탈출 우선순위의 진실. 여성과 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타이타닉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그 문장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연과 좌연에서 이 원칙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성과 아이만 태웠고 어떤 곳에서는 남성도 함께 태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접근성 차이입니다. 구조 동선은 분명히 달랐고 정보 전달 역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류층 승객 중 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문과 복도, 언어의 장벽이 겹치면서 같은 배 안에서 서로 다른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였습니다.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먼저 결정할 수 있었는가. 그 차이가 생존을 갈랐습니다. 4부. 구조선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바다 위에 떠있던 구명정들, 그리고 차가운 물속에서 울려 퍼지던 도움의 외침. 많은 생존자들이 평생 잊지 못한 장면으로 이 순간을 꼽습니다. 구조선 대부분은 침몰 직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포였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며 생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면 전복될 수 있다는 판단.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고백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고, 돌아갔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단 한 척의 구명정만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갔고, 이미 바다는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5부. 조작 의혹과 침묵의 이유. 타이타닉 이후 공식 보고서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선 통신 기록의 공백, 경고 메시지의 처리 방식, 그리고 일부 증언의 삭제와 수정. 생존자 중 몇몇은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왜 말이 바뀌었을까요? 개인의 트라우마, 사회적 압박,
그리고 책임을 둘러싼 시선이 작용했습니다. 당시 선사와 관련 기관은 명성을 지켜야 했고 생존자들은 살아남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침몰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증언은 기록에서 사라졌고 어떤 이야기는 가족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된 회고록과 인터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6부. 빙산보다 무서웠던 것.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은 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결정의 지연, 정보의 왜곡,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기술보다 빠르게 판단해야 했지만 그 판단은 오히려 느렸습니다. 이 참사는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더 솔직했다면, 만약 더 과감하게 돌아갔다면, 만약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역사는 가정으로 바뀌지 않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마무리.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증언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빙산은 자연이었지만 침묵과 지연은 인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알면서도 숨긴 선택, 혼란을 두려워해 결단을 미룬 판단, 그리고 책임을 나누기보다 피하려 했던 태도는 수많은 생명을 바다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비극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그 선택들이 모두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괜찮을 것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 지금 움직이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설마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은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참사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판단이 모여 완성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비난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야라는 판단입니다. 타이타닉은 가라앉기 전까지도 끝까지 아직은 괜찮은 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에서는 완벽한 판단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 정보는 숨길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책임은 미루는 순간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이든 사회든 개인이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만이 생존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그 배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침묵했을까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규정과 두려움 뒤에 숨었을까요? 타이타닉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지만 그날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 속에서도 같은 질문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